안녕. 나는 컴퓨터 교육과 18학번 박성우. 나는 컴퓨터 교육과 18학번 장선규야. 와. 조교 경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 학기, 그러니까 2023학년도 1학기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는 과목에서 한호경 교수님 분반의 실습 조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실습 조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성균관대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필수 교양 과목입니다. 조교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가르치는 거, 학생들과 이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전에도 동아리에서 교육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조교로 일해보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선배들이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 과목은 컴퓨터 교육과일 것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거는 꼭 해봐야겠다, 조교를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교 선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그냥 구글 폼으로 자기 양력이나 아니면 자소서 같은 거 간단하게 써서 내면은 되고, 면접 같은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개강 한 달 전쯤에 공고가 올라오고요. 성대 사이트 공지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문제 해결 알고리즘 성적이 A 이상 받거나, 아니면은 일부 전공 과목도 뭐 알고리즘이나 자유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B 이상을 받으면 아마 지원 자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선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근데 연도마다 학기마다 다 다르니까 뭐 항상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교육과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전공자분들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막 글경 이런 분들도 본 적 있고, 컴교가 아마 전체 한 절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비율로 따지면 네. 이제 타과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만약에 조교하고 싶으시면은 언제든 지원을 하면은 저희와 같이 노동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저희 둘 다 같은 실습 조교를 했었고요. 실습 조교의 경우에는 학생분들의 질문을 응답하는 일, 학생들이 제출하신 과제를 채점하는 일,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과 교수님 그리고 저가 같이 들어가져 있는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해서 감독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론 조교는 이제 저는 이론 조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처음에 개설이 됐을 때 학생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거나 그런 문서화 작업들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그 채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습 조교랑 같이 시험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실습 조교 같은 경우에는 분반의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담당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분반에 이론 조교 1명과 실습 조교 2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조교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조교를 하면 일단은 돈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좋고, 분반마다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아마 그 금액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하게 일을 하면 그러니까 좀 즐겁게 재미나게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어가지고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점이라고 하자면 약간 좀 사범대스러운 대답일 수 있긴 한데, 그 학습 피라미드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학습 피라미드에서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가르치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을 가르치면서 저희도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좀 특이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저희도 많이 배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교들한테도 이게 좋은 스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위에 선배들도 컴사코 조교를 했던 것들을 자소서나 이력서에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이제 자소서를 막 쓰고 그러고 있는데 저도 항상 컴사코 조교를 했다라는 사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학부생이 조교를 하는 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나 조교하고 있다 이러면은 너 대학원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생한테는 특이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질문하면 어떠신가요? 보통 저희가 더 늦게 자기 때문에 불만 같은 거는 없었고,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질문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 학생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밤늦게까지 이거 혼자 와서 끙끙 앓고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그 학생한테 좀 애착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조교가 3, 4학년이다 보니까 새내기나 2학년 분들보다는 다들 급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자주 있습니다. 취침 이후에 질문 받아본 적 없잖아요. 약간. 취침 이후 그러니까 한 2시? 몇 시에죠? 몇 시에 자요? 그냥 할 당시엔 조금 바빴어가지고 4시에 보통 3, 4시쯤 막 자고 그러긴 했었죠. 근데 또 이제 애매한 게 늦게 자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에 막 질문들이 좀 쌓여있는 경우가 조금 생기기도 했었고. 그럼 늦게 자는 이유가 없지 않아 그러면? 그렇지. 아침 일찍 하면 되잖아. 저는 아무런 게 없고 밤 늦게 와도 학생분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어떤 학생들이 예뻐 보이나요? 저는 지금 아직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과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교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서 약간 저도 감사합니다. 반대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컴퓨터 뒤에 채점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채점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거 그냥 자동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다들 코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써주시면은 저희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막 보이고 또 질문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질문하기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었고, 특히나 저희는 전공이다 보니까 이거를 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힘든 주제다 보니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질문을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학우들한테도 더 좋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교분들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과 교류가 어느 정도 있나요? 일단 그 매주 평소학습 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교수님과 그리고 다른 실습 조교분들과 논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둘 다 좀 운이 좋은 게 한홍윤 교수님 밑에서 이제 조교를 하다 보니까 한홍윤 교수님이 저희 전공도 많이 하시거든요. 한 2-3 과목 정도 하셔서 초에 좀 친밀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식사도 같이 한두 번 했다고. 그 중간에 식사도 했었고 네. 처음 만났을 때도 했었던 것 같고 시험 감독하는 날에도 그 막 뭐 서브웨이 같은 거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까랑 좀 이어지는 말이긴 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충분히 하시면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약간 이과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코딩의 실력이 이렇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한 번 딱 이거다 할 때 한 번에 싹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젠가 딱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까지 좀 열심히 해보시면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딩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어렵다고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배우는 것들은 어려움의 영역보다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코딩을 자주 접하고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너무 겁먹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후에 있을 교양 과목들,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과 기초인가요? 데이터 분석과 기초, 그리고 AI 모시기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교양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이후 과목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익숙하게 다져 놓으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은 또 괜찮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편집? 유튜브 스타일, 데뷔. 알지 않았어.